다음에 이 그림 보세요. 이 사진 보면 지난 일요일 날 어제구나. 어저께 자유대한호국단이라는 그 청년 이제 태극기 자유시민 단체인데 거기에 주도해가지고 광화문에서 중국발 독스모그에 대한 항의 시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은 문재인은 왜 중국발 독스모그 침묵하나 이게 이제 항의 시위에 걸린 그 저건데, 그건 좋죠. 근데 좋은데 여기 사실은 자한당 의원 같은 경우 몇 명 나왔어야 된다고. 혹은 자한당 의원들끼리 몇 명이 결합을 해서 저희 자유시민 진영을 두들겨서 우리가 주도하고 혹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중국발 독스모그에 대한 중국 규탄 대회를 한번 우리가 크게 하자. 뭐 이렇게 오빠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걸 움직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중국 대사관을 항해 방문한다든지 환경부를 항해 방문하고 외교부를 항해 방문하고 이런 움직임이 제대로 없다고 이게. 그냥 입으로 몇 마디 떠들고 말아요. 그다음에 이 야당 의원들이 북한의 뒷배가 중국이고 이 중국이 무력화되어가는 현상이 펼쳐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중국과 관계된 걸 주로 안 걸으려 그래. 언급을 안 하려 그래요. 무서운 거죠. 왜냐? 여러 가지로 친중 성향의 커넥션들이 사회 곳곳에 퍼져 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원수지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려면 뭐하러 국회의원 해. 저커버그, 페이스북 저커버그의 말을 들려주고 싶어요. 저커버그가 뭐라 그랬냐? 그러니까 대여섯 명의 적을 만들지 않으면 수많은 친구를 만들 수 없다요. 친중파를 적으로 만드세요. 친중 좌파를. 이른바 우판, 이른바 보수니 하는 국회의원들은 친중 좌파를 친중파를 적으로 만들 생각을 하고 중국을 정확히 공격을 해 주셔야지.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미중 전쟁이 진행되고 있고 미국의 북한 전략이 진행되고 있어서 아마도 조만간에 북한 해방이 일어날 거고 그에 따라서 남한에서 대한민국에서 정치 쓰나미가 발생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툭툭 던져줘야죠. 화두를 국민들한테. 우리 허리띠 졸라매고 신발끈 단디 매고 앞으로 일어날 북한 해방과 이 대한민국의 정치 쓰나미에 대해서 준비합시다. 뭐 이런 거를 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주고 연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얌전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상황이. 자, 뭐 상황이 그런들 저런들 미국은 뭐 열심히 갑니다. 열심히 가죠. 지금 존 볼턴이 이게 이제 영어를 좀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말 살벌한 어감이에요. 존 볼턴이 17일 날 이런 그걸 했어요. 일요일 날. The North Koreans really unfortunately they are not willing to do what they need to do. And just last night they issued an unhelpful statement saying they were thinking of going back to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testing, which would not be a good idea on their part. 이 어감이 어떤 어감이라 그럴까요? 제가 그냥 어감을 살려서 번역을 해드릴게요. 북한 애들 정말로 참 불행하게도 해야 할 일을 완전히 할 뜻이 없는 것 같아. 지난 밤에 북한 애들이 정말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성명에 의하면 앞으로 다시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걸 생각하고 있다. 뭐 이런 성명을 발표했거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재개를 한다면은 이거 절대 좋은 생각 아니지. 살벌한 말이거든요, 이거. 거의 왜 등치 이런 아야라 그러지? 채권 강제 회수하는 심부름 채권센터에 가서 빚 받아오고 아야가 와갖고 딱 소파에서 어깨 딱 두르고 행복하게 사셔야죠.
이거랑 똑같은 어감이잖아요. 어감 자체가. 쟤들 해야 할 일을 할 생각이 없어. 그거 참 불행한 일이야. 왜 저러지? 왜 저 모양이지? 그리고 어젯밤에는 아니 핵 실험, 탄도미사일 실험을 다시 시작하는 걸 검토하겠다는 성명까지 발표했어. 그거 다시 시작하면 걔들 좋을 거 하나도 없는데. 굉장히 살벌한 말이에요. 이 그 당국자의 언어치고는. 마지막 말도 살벌합니다. President Trump wants to see this threat resolved through negotiation.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북의 핵 미사일 WMD 위기가 대화로 해결되기를 원한다. 그럼 대화로 해결되지 않으면 through force, through invasion이죠. 대화로 해결 안 돼? 그럼 힘과 침공으로 해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 너희랑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기 원해. 그럼 대화로 해결 안 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다음엔 법률 고소 고발하거나 아니면은 때려서 해결하겠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국제 이런 상황에서 법률 고소 고발이 없으니까 때려서 해결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들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의회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하원 외교의 아태 비확산 소위 위원장 브래디 셔먼 같은 사람은 북한 경제 제재 이제 더 강화해야 된다. 하노이 때 쟤들 꼴 봐라 이거야.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더 강화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중국 대형은행을 제재해야 된다. 중국 대형은행이요. 이게 사람 머릿수가 많은 나라라 이게 기본적으로 세계 랭킹 뭐 한 15위 안에 다 들어가요. 이런 은행들이. 중국 공상은행 ICBC, 중국 건설은행 Construction Bank, 중국 농업은행 Agricultural Bank, 그다음에 중국은행 Bank of China, 그다음에 중국 통신은행 한자로는 교통은행이에요. 걔들은 통신을 교통이라고 부르니까. 그래서 Bank of Communications.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세계 뱅크 랭킹에 보면 은행 랭킹에 보면 이게 그 자산 규모로 따지니까 운영 자산 규모로 따지니까 이게 막 15 그러니까 앞에 ICBC 그러니까 중국 공상은행, 중국 건설은행, 중국 농업은행은 세계 1, 2, 3위 은행이에요. 규모로는. 그다음에 이제 저기 교통은행쯤 되면 세계 한 22, 15위 할 거예요. 이런 데 손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세계 수익권의 은행을 중국 대형은행이라는 게 세계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은행들이 이걸 손봐야 된다, 제재를. 이 얘기를 미국 정치인들이 마구마구 하기 시작한 상황이에요. 이 정도로 살벌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벌하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친북 좌파는 지금 어떤 상태냐. 갈라파고스에 있다는 거 아니야. 갈라파고스. 이건 조선일보 워딩 같은데 잘 뽑았더라고요. 워딩 이거는. 잘했어요. 조선일보. 오늘은 착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선. 이게 문재인이 이제 갈라파고스 외교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좋은 얘기예요. 이거 586이 이거 갈라파고스 집단이에요. 그 갈라파고스는 뭐냐. 결국 저는 문명 이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블룸버그가 말을 했었고 작년 8월에 그걸 나경원이 블룸버그를 제대로 인용을 했는지 표절을 했는지 모르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떠들었죠. 문재인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다. 그 다음에 이제 고든창이 문재인이 간첩이든 아니든 간첩으로 취급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문제파고스가 된 거예요. 문재인이 이제 문제파고스야. 이 갈라파고스는요.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보듯이 남미 태평양 쪽에 있는 나라 에콰도르에서 바다로 한 1000km 떨어져 있는 섬입니다. 이 섬이 고립된 지가 오래돼 가지고 이 섬에 있는 생명체가 남미 대륙의 생명종의 진화와 전혀 다른 상태로 이제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륙 쪽에서 일어나는 생명 진화 경로로부터 이탈해 버렸다고요.
이거 이제 사람에 빗대서 말하자면, 인간 사회에 빗대서 말하자면 문명을 이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의 대북 정책은 지금 하노이에서 저렇게 판이 뒤집어지고 미국이 이제 완전히 모드가 바뀌고 있는데, 그 모드가 바뀌고 있는데 계속해서 무슨 저기 개성공단을 열고 다시 재개를 해야 된다는 둥, 금강산을 재개를 해야 된다는 둥, 이런 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이거 뭐 좀 이상한 집단이다 이거지. 이거는 저기 안드로메다에 살고 있는 이상한 종족이거나 갈라파고스에서 생명 진화의 경로로부터 이탈해서 이상하게 진화해버린 특이 생명종이거나 이런 거다. 그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개성공단은 통치의 자금을 위한 노예노동 아닙니까 이거. 한 100불씩 주는데 그나마 본인한테 가나요? 통치 자금을 위한 노예노동이고, 금강산은 박광자 씨 살해 현장 아니에요. 이걸 뭔 놈의 이거를 여기를 다시 열고 뭐 다시 뭘 해요? 이게 저런 식으로 고립되면요 답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남북 아메리카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이 고립이 돼서 서로 분리됐잖아요. 이제 넘어다니기 힘들게 되니까 한 만 년 전부터 넘어다니기 힘들게 됐죠. 그리고 그 전에도 추워가지고 너무 추워서 한 2만 5천 년 전부터 못 넘어다니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낙타 같은 경우에 그 위로에서 넘어왔다가 이쪽에서 진화가 돼버렸죠. 말도 그럴 거예요. 넘어와서 이쪽에서 진화됐죠. 유라시아에서. 그래서 말과 낙타 같은 게 남북 아메리카에 없었죠. 낙타 비슷한 걸 리마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뭐 수천만 년 전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해서 그 말이나 이제 낙타는 그렇게 돼버린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말, 낙타, 소, 돼지 이런 게 유라시아 쪽에만 있어요. 저쪽에는 없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라시아 쪽의 농업 발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통 얘기하죠. 농업이나 교통의 발전에. 이 남북 아메리카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고립돼 가지고 완전히 따로 그냥 나가버리는 경우거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586 집단은 완전히 망상에 취한 채 고립돼 가지고 완전 갈라파고스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이제. 저 못 고쳐질 거라고요. 왜 못 고쳐지냐? 여러 가지 해놓은 짓이 있어서 젊은 시절부터 진실을 직시를 하게 되면 생활이 유지가 안 돼요. 그 망상으로 뽕을 놓으면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망상과 현실 사이의 갭이 점점 커지는 거라고요. 그전같이 미국과 중국 사이가 밀월 관계에 있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영부영하고 넘어가는 상태 같으면 이 망상, 즉 다시 말하자면 한반도를 친중반미 코리아 연방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북한의 김일성 영생교가 계속 존속될 수 있다. 뭐 이런 종류의 망상인데, 이게 이 망상이 현실과 그렇게 유리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미중 전쟁이 진행되면서 미국에 의한 중국 길들이기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따라서 북한이 이제 그 중국이라는 뒷배가 사라지고 언제든지 접수 평정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이들이 거의 평생 동안 간직해온 관념, 즉 한반도 전체가 친중반미 코리아 연방이 될 수 있고 북한의 김일성 영생교가 영속될 수 있다라는 그 관념은 망상이라는 게 이제 점점 굳어져 가는 거죠. 망상으로서의 성격이. 그러니까 이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관념과 현실이 점점 멀어지니까 방법은 뭐겠어요? 관념을 버리자니 과거에 여러 가지 해놓은 짓들이 발목을 잡고, 그 관념 못 버리고 있는 상태에서 관념을 강화해서 자기의 하루하루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아마 그런 심리 상태에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제가 참 재밌게 관찰하고 있는 게, 이게 친중우파도 그러지 않냐. 친중우파도. 이 사람들은 이런 무슨 그러니까 이런 망상이라기보다 이 사람들의 망상의 근본은 어디 있다고 보냐면,
지금 자기들의 이해관계, 지금 자기들의 기득권, 지금 자기들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다는 것 같아요. 근본 원인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미중 전쟁이 진행되면서 분단 구조가 허물어지고 대한민국의 정치 쓰나미가 닥치게 되면 지금 자기들의 알량한 사회 지도층 혹은 국회의원 혹은 무슨 거대 조중동과 같은 거대 언론사의 사주 이런 것으로서의 포지셔닝이 확 줄어들어 버리잖아요. 나라가 뒤집히는 판인데 정치 문화가 뒤집히는 판인데 그건 온전히 나만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의 사고방식 지금 자기들의 포지셔닝을 유지되려면 분단이 그대로 이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미중도 적당히 타협해야 되고 미북도 적당히 타협해야 되고 김일성 영생교도 그대로 유지돼야 되고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진중 우파를 생각 돌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친중 우파를 전체적으로 생각을 돌리려고 그러지 말고 뭐 야당 특히 자한당 같은 그런 자한당을 견인해서 질질질질 끌고 들어와야 된다고요. 우리 사고방식으로. 이거 어떻게 이제 질질 끌고 들어올 거냐 이 게임인데 오늘 자한당이 일단 앞으로 얼마나 더 심각하게 저항할지 모르겠지만 선거법 장난에 대해서 저거는 저들 진영의 집권 장기화를 위한 선거법 구태타다. 법률 구태타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앞으로 그 스탠스 계속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리고 또 뭘 요구를 해야 되냐면 야 당신들 헌법 장난 또 핵무장 운운하지 마.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이론적으로는 뭐 대통령 중심제가 좋냐 무슨 뭐 이원집 정부가 좋냐 뭐 의원 내각제가 좋냐 이론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거지. 지금 국회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다. 왜? 국회가 원죄가 있잖아. 원죄가 대한민국을 해체한 폭도 대장 아니요. 그리고 지금 국회가 구성을 보면 황당하잖아요. 지금 국회가. 구성을 보면 완전히 저쪽 진영 구성이잖아요. 지금 국회의 구성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진영에서 왜 헌법이나 이런 걸 다루냐 이거지. 핵무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런 판인데 무슨 핵무장 무슨 헛소리냐 이거죠. 핵무장 운운은. 그건 사람 완전히 갈 것도 그렇게 사실은 갈 것도 아니면서 그런 카드 꺼내 갖고 우리 이쪽 자유시민을 무지하게 고루한 꽉 막힌 개돼지 같이 이렇게 타락시키려는 그런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헌법 장난이나 핵무장 운운을 하지 마라. 그거 하면 우리는 중국 간첩으로 보겠다. 그래서 그걸 그쪽으로 입도 뻥끗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야당 또 특히 자한당 같은 데서 동아시아 격변 사태를 집중적으로 다뤄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우리가 이 세상이 변하는 방향을 제대로 읽고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의 동아시아의 격변의 이 경랑 속에서 국민을 제대로 이끌 수 있다. 이 이미지를 연출해 줘야 돼요. 이 정치인이라는 건요. 연출자예요. 배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연출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그걸 믿게 된다고 이게. 이거 아시잖아요. 왜 배우들 이렇게 우울하거나 혹은 표독스럽거나 난폭한 사람의 성격을 연기하고 나면 그런 인물을 연기하고 나면 정신과 치료를 받아요. 그 인물에 너무 함몰돼 갖고 자기가 그렇게 변한다고요. 정치인이라는 건 그런 존재예요. 자기가 떠드는 말, 자기가 연출한 이미지에 의해서 형성되는 존재예요. 정치인은. 그러니까 이거 뭐 자기 생각은 따로 있고 이거를 연출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생각 접어라 이거. 당신들은 생각할 군번이 아니야. 그런 종류의 따로 뭐 생각할 군번이 아니라 연출을 어떻게 제대로 해줄까를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제대로 된 메시지를 연출해 줄까 국민한테. 미중 전쟁을 조명해 주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원들이 모여갖고 우리는 지금 한국 경제가 당분간은 어렵겠지만 중국과 너무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서
이 중국을 장기적으로 인류 보편의 기본과 가치의 세계로 끌어들이려는 미국의 노력을 우리는 인정한다. 이런 걸 가지고 발표를 해주거나 그런 걸 주제로 다루는 국회의원들이 주최하는 세미나가 계속 열려줘야죠. 안 하잖아. 두 번째는 미국의 지금 북한 접수 해방이 어떤 전략이라고 해석된다. 과연 미국이 지금 김정은한테 문재인이 주장했던 대로 김정은한테 속아 넘어가서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북한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뭐 다 내려놓고 뭐 전부 다 뭐 경제 제재 다 해제하고 군사 포위도 해제하고 좋아 젊은이 좋아 하고 나갈 거냐. 완전히 북한한테 김정은한테 홀랑 속아서. 아니면 지금 미국이 다른 복선을 깔고 예를 들어서 미중 전쟁의 과정에서 중국이 무력화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북한을 외교적으로 딱 삿발을 잡고 밀당을 한 거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냐 이거. 그걸 좀 제대로 좀 밝혀야지. 국회의원들이. 안 하잖아요. 안 해요. 그다음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개성공단이니 금강산 재개니 이런 거 시비 걸면서 자꾸 한미동맹 들고 파서 드디어는 미국이 완전히 빈정이 상해서 한국이랑은 군사훈련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아니 한국이랑 군사훈련 안 하면서 일본에서 왜 이렇게 열심히 한대. 한국이랑 돈 아까워서 훈련 못 하겠다는 사람들이 일본에서는 엄청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한국을 못 믿는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한국 군대가 북한에 대한 보안 사항을 안 지킨다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 한미동맹 어떻게 이 정도까지 망가졌는데 이거 어떻게 강화할 거냐? 어떻게 하면 미국이 우리 사회의 정치인들, 우리 사회 지도층을 신뢰할 수 있게 할 거냐? 오케이, 문재인 집단 안 된다. 오케이, 그럼 우리라도 다시 신뢰받고 같이 라인업을 하려면 그들과 우리 사이에 상호 신뢰를 하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떤 관점을 가지기를 저들은 원하는 거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한일 관계 개선도 마찬가지죠. 지금 다 쉬쉬하고 있지만은 그 동해안에서 펼쳐졌던 초계기 사건 완전히 창피한 사건이라는 거 아니에요. 팩트로만 따지면 일본 측 주장이 맞는다는 거 아니에요. 일본에서는 완전히 한국 정부나 한국인들을 이상한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한일 관계를 정상화할 거냐? 지금 어떤 상태냐?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하는 국회의원들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연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이제 앞으로 정신들 번쩍 차려야 돼요. 우리는 당신들 그런 거 연출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 당신들 앞으로 지지 안 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정활동, 그 사람들의 연출활동을 우리가 비판해야 돼요. 이제는. 자, 아무튼 할 일이 많네요. 할 일이 많은데 오늘도 낮에 누구랑 밥 먹었어요. 밥 먹는데 이제 한숨을 폭폭 내쉬길래 왜 한숨 내세요? 네, 그랬어요. 대운이 왔잖아요. 대운이.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해방 이후로 분단 이후로 북한의 지정학적 뒷배가 사라진 적이 없어요. 소련, 처음엔 소련 하나, 그 다음엔 1971년부터 91년 사이에는 소련과 중국, 쌍발 엔진, 그 다음에 91년 소련 망한 다음부터는 중국, 그 다음에 아무리 늦게 잡아도 2012년 실제적인 권력축 이동으로 보면 2008년경부터 시진핑 제재 아래서의 시다바리로서의 북한.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요? 2018년 미중 전쟁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급속하게 북한 뒤를 받쳐주던 중국이란 뒷배가 이제 사라져 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낮에 밥 먹으면서 그분한테 말씀드린 게 중국이란 뒷배가 사라지고 중국을 지금 미국이 버릇을 다 잡겠다. 무릎을 꿇리겠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엄청난 축복인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하시고 한숨을 폭폭 내쉬냐.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할 일 많아요. 할 일 많고 아주 멋진 신세계, 아주 멋진 새로운 국제 질서가 펼쳐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다 같이 마음을 편안하게 먹어야 될 때입니다. 담대하고 지혜로워져요. 네, 감사합니다.